67년 동갑으로 우병우 증인의 삐뚤어진 권력관을 보면서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이 한 장의 사진,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 눈빛으로, 이 눈빛 하나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고 치를 떨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병우 증인의 법 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이 거만한 자세를 보십시오.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고 검찰들은 공손하게 웃음 짓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허탈해했고 박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신하로 둔 우병우 씨의 모습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우병우를 나타내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 안락한 권력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급기야 슬프다 못해 당신이 부역한 청와대에 대해서 희화화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병우 씨는 최순실 부역자를 보호하고 충성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넘기세요.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실 명함 띄우세요. 정진민 행정관 압니까? 예, 이름 압니다. 2014년 4월 정진민 행정관으로부터 김종 차관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4년 4월은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입니다. 4월 말에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받았고 5월 달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예.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사실을 전진민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에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4월 달에 조사를 시작해서 특별감찰관에서 김종 차관을 조사하고 5월 달에 임용된 민정비서관인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데 아닙니까? 그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어떤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그 김종 차관이 당시에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무슨 재단 제가 하셨는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예, 2008년도부터 미국 테네시 예.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예. 김종 차관이 지인이 있는 조지아 대학으로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과정에서 김종 차관이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사였습니다. 이 내사 보고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김진민 행정관 보고 받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고받고 나서 당시에 홍경식 수석께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홍경식 수석께서 그거를 보고받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교문수석, 당시 교문수석한테 그 김종 차관을 경고하라 이렇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했습니까? 경고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저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그 수석께 보고를 드렸고 수석이 조치를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정진민 씨를 법정에 세우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사실대로 정진민 씨가 우병우 비서관한테 연락하니 우병우 비서관은 홍경식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돼서 이것이 무마됐다는 증언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고도 아니실 거라 아니다고 얘기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보고도 정진민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정진민이 소속되어 있는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은택 이성한 문제, 최순실 수사 본격화되기 이전에 내사한 적 있죠? 내사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승환 미래재단 사무총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예, 내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투기자본센터에서 안정범 차관에게 고발돼서 형상 8% 배정된 건 알았습니까? 예.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법무부로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배당되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보고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별 내용이 아니다. 정부 사업으로 이권을 챙긴 적이 없고 재능기부 차원이었다. 이런 말을 그냥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고왔죠. 제가 믿은 게 아니 제가 믿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예. 팩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예. 끝까지 마세요. 예. 우병우 수석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 문장까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되고 있고 만약에 특검에서 이것이 다시 밝혀지면 우병우 수석이 여기서 위증까지도 왜 있냐고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우병우 수석이 얼마나 최순실 구역자에 대해서 뭘 했는지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네. 장재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모른다, 아니다의 일관입니다. 저는 우리 청문위원들과 그래도 전 민정수석밖에 맞짱을 뜰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아버님 경기도에서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셨죠? 예. 아버님의 명예를 걸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존경하십니까? 예. 제가 모신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김영하 민정수석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김영하 민정수석께서 갑자기 급성 그런 병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급성 간암. 예.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여 전에 저랑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통화. 근데 참 통화가 아니라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신 적 위로 경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걸 듣고 정말 매우 안타깝고 놀랐습니다.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와 김영하 수석은 아주 잘 가깝게 지냈습니다. 자, 알자회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알자회. 예, 들어봤습니다.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알자회가 살아났다.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군 인사에서 권모대령, 신모대령에 대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오다를 내리셔가지고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씨에게 그 사람들 장성으로 진급하도록 그런 오다 내리신 적 있죠? 무슨 장성 진급 같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통상적인 얘기, 업무상 얘기는 해도 군 인사를 누구를 승진을 시켜달라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질문하는 것은 세 개의 라인에서 검증된 얘기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국정원, 하나는 국방부 전 현직 관계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모대령은 이름 아실 겁니다. 아시죠? 모릅니다. 권모대령 누굴 말씀하시죠? 뇌종양으로 전역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신체 검사를 통해서 2주 전 합격 통보를 받고 장성으로 진급했습니다. 신모대령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대한민국의 일종의 정치의 행정의 우두머리 객인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 사람도 장성으로 진급해달라고 달려했는데 장성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야단을 쳤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육참총장이 얘기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사과 전화까지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했다는 것이 제보의 내용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오후 내내 할 겁니다. 예. 알자회가 살아났다. 본인이 인사검증을 통해서 추명호 국장과 국정원에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군내 인사 정보를 받으면서 군 인사에 개입해서 이모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조종설, 장경수 등의 알자회를 전면적으로 배치했다라는 이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예, 지금 그렇게 한 아까 특별감찰반장 하나 인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김종민 변호사 아십니까? 예. 잘 아시죠? 차은택의 변호인입니다. 김종민 변호사가 11월 27일 날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물론 다음 날 말을 바꿨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죠.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비서관을 들어가기 전에 김장자, 장모라고 합니다. 장모시죠.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등이 골프를 쳤다. 인정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김정민 변호사가 없는 얘기를 듣고서 차은택을 대신해서 할 사람입니까? 그 얘기는 김정민 변호사는 차은택 씨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차은택 씨의 얘기를 전달을 한 걸로 알고요. 저는 차은택 씨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우리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장모님 아니라고 합니까? 예. 그럼 장모님 대신 부인이신 이모십니까? 그 골프장에, 그 골프 회동에. 아닙니다. 저희 집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추명은 알짜의 출신입니다. 육사 41기 중2 때 국정원으로 갑니다. 알고 계시죠? 추명호는 압니다. 예. 국장은 아는데. 국정원은 활동국 8국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정보 수집 예. 부서입니다. 원래는 6국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난번 청문회에서 6국에서 8국으로 전부된 줄 알았더니 6국과 8국은 같은 부서입니다. 예. 맞죠? 2014년 8월에 이 추국장은 이 6국 8국의 최대 정보수집부서에 승진합니다. 알고 계시죠? 본인이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예. 그때 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영환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입니다. 우병우 팀의 홍성담 화백, 박창신 신부, 갓도 지국장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과 국정원이 정보수집팀을 만들어서 처단하고 응징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맞죠? 우병우 팀이라고 뭐 전에 청문회도 했나 봤는데 저는 뭐 민정비서관이었지 우병우 팀이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감반입니다. 특감반. 예? 특감반. 특감반은 별도입니까? 특감반 공식 조직이지. 공식 직지에 있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별도 조직으로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경찰과 국정원, 추명호 국장. 그렇죠.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정보 보고 받았죠. 받으셨죠?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정보는 추명호 8국장이 수집 분석한 그런 정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해경 서버 압색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찬호, 이두식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언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분들이 뭔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압색을 방해했느냐, 직권남용으로 방해했느냐, 바로 여기에 청와대와 BH의 위기상황실 반장과 해경상황실장 간에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10시 30분에 특공대 투입하라는 건 거짓,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는 건 거짓, 그러한 정황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는 대통령은 결코 해경청장 김석균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아이들을 수사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자, 우병우 증인. 예.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날, 안 들려요. 세월호 당일날 특공대 투입해서 세월호 아이들 구조하라는 해양경찰의 지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청장.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저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예, 박범계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압수수색 제가 방해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은 이혜원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측근 비리를 파악하고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비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거 민정수석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업무입니다. 업무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증인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증인 본인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최순실 사건을 조사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다면 증인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를 한 겁니다. 민정수석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 4월서부터 이 최순실 사건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모 씨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걸 조사하자라고 얘기한 걸로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8월달부터 7월달 말부터는 온 언론이 모든 대한민국이 다 최순실로 시끄럽습니다. 최순실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이 최순실 비리를 캐내겠다, 파헤치겠다. 그래서 최순실 차은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그걸 몸을 던져서 막아가지고 국회가 마비가 되고 온 나라가 이 나라를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보고 사건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님께 보고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민정수석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헌법 122조 위반이에요. 헌법 122조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죠? 조금까지는 뭐 말씀해 주시면. 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129조 위반으로 이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거는 특감에도 넘기고 고발 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저 말씀이 위증이 아니라 위증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122조 직무유기로 처벌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최순실 사건의 대응 문건 10월 17일 전후에 만들었던 문건 이건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거의 확실합니다.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죠? 대응 문건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말씀이냐면 10월 17일 날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JTBC가 이성환 사무총장, 재단의 사무총장이 재단의 회장은 최순실 씨다 라는 폭로를 하고 나자마자 뭘 만드셨냐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시사항에 대해 검토해보니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을 만들면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보니 이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라. 아니 전면 부인하라. 예를 들면 진짜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관련이 없으면 두 재단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금 전면 부인하라라고 여기에 대응 문건에 나와 있어요. 진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 전면 부인하라는 지시를 왜 드립니까? 이거는 관련이 있으니까 전면 부인하라는 위증교사, 은폐, 사실 은폐, 조작을 하신 거죠. 수사 대비 문건 지금 말씀하시는 뭐 부인해라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만든 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문건을 민정수석이 만든 적이 없다고 하시면 최소한 몰랐다 치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잠깐만요. 거는 증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질문할 때 대답하십시오. 예. 문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을 증인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헌법 122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민정수석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냐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대통령의 일정을 챙기고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핸드폰에서 사진 찍은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한 이후 보고가 완료됐다는 거죠. 대통령께 보고되는 문건을 민정수석실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문건입니다. 거기 보면 증거를 은폐하라는 각종 세세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대통령이 이 문건대로 바로 며칠 후에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게 더 이 문건이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석비서관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했던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문건이 지시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로 불과 이틀 뒤인 10월 20일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단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문건에서 건의한 그대로 워딩을 하시면서 발언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제1수석비서관, 부속비서관이 그 사진 형태로 찍어서 핸드폰에 갖고 있다 지금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통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제하라고. 이게 바로 증거인멸을 지시 교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병우 정 의원 여기 와서 무조건 모른다고 얘기해서 국회에서 위정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다른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됐을 때 받는 처벌보다 약하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비교해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 앞에 위증한 거는 제일 엄중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건 10월 22일에 작성된 문건 이거는 최순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검찰에 소환돼서 진술을 하고 온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검찰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거 하나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수사 상황에 따라서 청와대가 어떻게 하라는 대응 문건이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유기뿐만이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3조 형법 123조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정말 몰랐다고 또 답하실 겁니까?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문건은 저희가 정말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작성한 적이 없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되고 있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별감찰반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건이 확보가 됐습니다.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나온 문건인데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 정호성 비서관 핸드폰에서 그거는 첫 나왔다고. 번째 문건이고요. 예. 두 번째 문건이요. 첫 번째 문건은 정호석 부서비서관의 사진 파일 형태로 핸드폰에서 저장돼 등에 나왔고 두 번째 문건 10월 22일에 작성된 이 수사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시면서 세세히 대응 사항을 지시하고 있는 이 문건 이거는 이 두 가지 문건을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작성한 적 없습니다. 아니 뭐 이게 제 말이 거짓말이면 뭐 어떤 식으로도 처벌받아 좋습니다만은 이거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이혜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우병우 증인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예. 또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예. 그러니까 최순실을 몰랐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전부 소멸되고 없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예. 자, 우리 위원님들 여기까지 의사진행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병우 증인은 그동안 증인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저런 배려와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왜 메모를 합니까? 위원장님, 저 메모 못하게 하십시오. 자, 안민석의 메모는 신문 조사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메모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전 신문을 마치고 원활한 오후 신문 준비와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해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